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김동섭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회의장에도 있는 사진인데요.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동해가스전 생산이 종료되었죠. 네. 이제 CCS로 우리나라의 또 새로운 의미가 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CCS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시죠? 예. 네.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이제 현재 동해가스전의 CCS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니까 2027년부터 10만 톤 포집을 시작으로 해서 2030년부터 120만 톤 연간 포집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근데 당초 정부에서 2021년 말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 규모로 포집하겠다고 계획을 했었고 2023년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만들 때도 유지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포집 시점도 뒤로 미뤄지고 규모도 변동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탄소 중립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탄소 CCU가 필요하다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집 시점이 뒤로 간 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예타 120만 톤으로 예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워낙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어서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저 깊은 곳에 이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야 되는데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S 사업 얼마나 됩니까? 네. 영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조사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35개소에 4,500만 톤 정도인데 포집했던 게 다시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흘러나온 이산화탄소가 해양에 녹아서 해양 산성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검토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장표를 보시면 그래서 정부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서 이제 2023년에 연구 용역을 공고를 했는데요. 이 용역 결과가 2026년에 나온다고 하고 이산화탄소 해저면 누출 잠재성 평가 예측 기술, 이산화탄소 해양 노출에 따른 해양 생태계 위해성 평가 기술 이런 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제가 의아한 것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 누출 가능성 그다음에 해양 환경 영향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CCS 사업을 어느 규모로 어디에서 언제부터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기 이전에 완료가 되어서 그 시설 계획에 이 연구 결과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인지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게 압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유출 과정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27년부터 당장 실증 설비 설치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26년까지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설치 이전에 과연 그런 누출 가능성이나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이제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결과와 그다음에 또 앞으로 해야 될 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온 대왕고래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동해유전 탐사를 위해서 994억 이제 내년부터 투입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이 사업 중요한 역할 맡으셨는데 성공시킬 자신 있으신가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저희 이제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이 공개하신 이사회 자료 같은 걸 보면은 사실 이사회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사업인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방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24%인데 대왕고래 이거보다 낮은데 괜찮냐 이런 지적도 이사회 보고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확률의 문제도 있지만 석유공사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현재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면 손해는 누가 떠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부 장관님도 사실 한국석유공사가 심해 개발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이 점을 산업부 장관님도 인정을 하고 계세요. 정부도 사실 석유공사가 기술력 측면이나 경험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단독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유수의 국내 기업들에 참여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력에 대해서는 탐사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개발과 생산 부분까지 가면 저희들이 심해 경험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실 이런 경험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점 때문에 여러 기업들을 초대시켰을 때 우리 석유공사가 이 사업을 주도하지 못해서 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석유 가스전의 개발로 인한 이익이 그냥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부 유출 우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은 조광료, 법인세 등 세금, 그리고 석유공사의 지분 참여 수익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석유공사가 유수의 해외 메이저가 관심을 보인다고 아까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메이저들이 참여했을 때 참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석유공사가 중심이 돼서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유수의 그런 기업들을 주도할 수 있는 석유공사의 어떤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해외 메이저들은 저희들이 그 메이저 지분을 갖고요. 저희들이 오퍼레이터가 되어서 활동하고 해외 자문단을 활용해서 저희들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해외 자문을 잘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은 예. 예. 우리가 최대한 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주고 우리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우리 12월에 13차 시사회를 통해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들을 잘 마련해 주십니다. 예,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굉장히 좀 지금부터가 이제 해외 메이저들하고 굉장한 협상이 진행될 건데요. 그때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익을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